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자, 오늘 양도소득세 제 35강째가 되겠는데요. 자, 먼저 지난 시간 배웠던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그 차이점을 여러분 한번 도표를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121쪽에 나와 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비교표가 나와 있죠. 여러분 장기보유 특별공제는요, 보유기간이 3년 이상 보유해야만이 혜택이 있고요. 그러나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보유기간에 관계가 없죠. 오늘 사가지고 내일 팔아도 25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대상은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토지와 건물과 조합원 입주권만 해당이 되지만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다 됩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묶어서 250만원, 주식 및 출자 지분 250만원이 되겠죠. 만약에 제가 2015년도 지금 3월 달에 부동산도 팔고 주식을 팔았다면 부동산에 대해서 250, 주식에 대해서 250, 합계 5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오늘 국내에 있는 부동산과 주식, 외국에 있는 부동산과 주식을 팔았다면 최고 1000만원까지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내에 있는 부동산 250, 국내에 있는 주식 250, 외국에 있는 부동산 250, 외국에 있는 주식 250, 최고 1000만원까지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둘 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미등기 자산은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보유기간 장단에 따라서 공제율이 달라지지만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차등 없이 동일하게 250만원을 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요, 거기 동일 연도에, 같은 연도에 수해를 양도한 경우, 이 말은 수해라는 건 여러 번 양도하는 경우, 제가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1월 달에 토지 팔고 3월 달에 토지 팔고 5월 달에 토지 팔았다면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모두 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1년에 딱 한 번 250만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 번만 공제가 가능한 거지요. 그러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제외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미등기 자산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공제받을 수가 없지요. 비거주자가 1세대 1주택자 공제받지 못합니다. 해외에 있는 국외 부동산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국외 부동산을 양도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받지 못하지만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미등기 양도자산은 전부 다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데요,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양도소득 금액 계산의 특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소득 금액 계산하는데 특례 규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입니다. 여러분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면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잖아요. 그러나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는 과세입니다. 전체를 과세하는 게 아니라 9억 원 초과분만 과세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합니다. 양도차익 곱하기, 거기 책에 나왔습니다만은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양도차익이 되겠죠.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입니다.
여기서 요 양도차익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에 양도차익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양도차익이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12억에 팔았습니다. 얼마 주고 사왔느냐? 8억에 사와가지고요 12억에 팔았다면, 제가 1세대 1주택을 8억에 사와가지고 12억에 팔았다면 얼마가 이익 생겼나요? 4억 생겼죠? 그럼 일반적인 경우에 양도차익은 4억입니다. 그렇다고 8억에 사와가지고 12억에 팔았다고 4억에 대해서 다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 4억은 일반적인 경우에 양도차익이고요, 곱하기 양도가액 12억분의 12억 마이너스 9억 원이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12분의 3억이잖아요. 약분하니까 4분의 1인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1억이 된다는 겁니다.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차익은 1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 양도차익은 4억이지만 고가주택의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1억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문제풀이에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넘겨보시면 부담부 증여에 대한 세액계산 나왔죠? 이것도 나중에 문제 풀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담부 증여라는 건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증여자의 채무를 수중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즉, 증여자의 채무를 수중자가 인수하는 금액만큼을 양도로 본다라는 것이 되겠는데, 계산 문제는 차후에 문제풀이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122쪽에 보면 3번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가 나와 있는데 별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설명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3번이 뭐냐면 배우자 등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입니다. 배우자 등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남편이 있습니다. 여기 배우자 부인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게 부입니다. 부모. 그리고 자녀들은 직계 비속입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하는 경우도 있고요. 남편이 부인한테 증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에 남편이 2008년도에 부동산을 취득했거든요. 해가지고 남편이 부인에게 2012년에 증여했습니다. 증여했어요. 그러면 이때 부인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으니까 증여세는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거에 대해서는 이제 6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증여세를 내야 되겠죠. 당연히 뭐 취득세도 내야 되겠죠. 증여세는 6억 원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낼 겁니다. 그러면 이때 부인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받고 제3자에게 제3자 타인에게 양도하려면 5년이 지나고서 양도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5년이 지나고 양도하면 남편이 양도하는 걸로 보는 겁니다. 이때 남편은 증여한 사람이니까 누굴까요? 증여자가 되겠고, 부인은 증여받았으니까 수중자가 되겠죠. 이때 부인은 증여받고 증여세를 냈는데 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5년이 지나고 팔아야 정상적인 건데, 만약에 5년 이내 양도했다.
5년 이내 양도하면 당연히 부인은 뭘 내야 될까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내긴 내는데 남편이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5년 이내 양도하면 남편이 양도한 걸로 보아서 이월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수중자입니다. 수중자. 그래서 이때 부인이 언제 팔았느냐? 2015년 3월에 양도하게 되면은 남편이 이때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죠. 남편이 양도한 걸로 보아서 세금을 계산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부인이 냈던 증여세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필요경비로 공제해 줍니다. 이 증여세는 부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했으니까 양도할 때 5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남편이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서 세금을 계산하는데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부인이에요. 그런데 이때 부인이 냈던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라는 겁니다. 필요경비에 산입해준다. 여러분 123쪽 박스를 보실까요? 적용 대상 자산은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한 것을 부인이 그 증여받은 재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할 것은 어떤 거냐? 토지와 건물과 특정 시설물 이용권입니다. 일반인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증여자와 수중자의 관계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간의 거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여 후 몇 년 이내 양도할 때입니까? 5년 이내 양도하게 되면 남편이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 이때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수중받은 배우자,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되겠는데요. 이때 배우자 등 증여자산에 대한 이월과세는 연대 납세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잘 나옵니다. 연대 납세 의무가 없다. 즉 연대 납세 의무라는 것은 남편하고 부인하고 같이 세금을 낸다는 건데 그런 규정이 없다. 이때 누가 양도소득세를 내느냐? 수중자, 부인이 세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이때 취득가액 계산은 어떻게 되느냐? 이때 부인이 양도한 금액 양도가액이고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입니다. 취득가액은 남편이 거기 나왔죠. 증여한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증여한 배우자, 증여한 사람이 누굽니까? 남편이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은 부인이 배우자가 양도한 금액으로 한다. 이때 6번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세율 적용 시는 어떻게 되느냐?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이때 보유기간은요. 남편이 취득한 날 2008년도부터 부인이 양도하는 날 요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본다라는 거죠.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세율 적용 시는 남편이 당초 취득한 날로부터 부인이 양도하는 날까지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 기납부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배우자 등 증여재산에 대한 2월 과세가 되겠고요. 이제 네 번째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입니다. 거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입니다. 자, 요거는 약간 다른데요. 어떤 경우냐면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증여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과 을은 뭐냐? 특수관계인입니다. 특수관계인인데 단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제외됩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제외되는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특수관계인은 증여를 받았으니까 증여세를 냈겠죠. 그런데 이 특수관계인이 제3자인 제 타인에게 이것을 5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양도로 보지 않고 직접 갑이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때 갑은 누굽니까? 증여자가 되겠고요. 을은 누굽니까? 수중자가 되겠는데요. 이때 을이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로 보지 않고 갑이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데 이때 증여자와 수중자는 뭐가 있다? 연대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연대납세 의무를 진다는 것이죠. 몇 년 이내 팔았을 때요? 5년 이내 팔았을 때. 그런데 이때 이 을이라는 사람이 증여받고 증여세를 냈습니다. 증여세를 2억을 내고 또 을이 타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3억을 냈습니다. 그럼 합쳐서 얘네들이 얼마 냈나요? 5억을 냈잖아요. 그런데 이때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로 보지 않고 갑이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 이때 양도소득세를 계산했더니 5억 8천만 원이 나왔더라. 그러면 이때 수중자가 낸 증여세와 수중자가 낸 양도소득세보다 금액이 더 많으면 이 행위를 부당한 거래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당한 거래로 보아서 부당행위 계산을 부인하겠다,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갑이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데 이때 을이 냈던 이 증여세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얘가 3억을 내는 게 아니라 얘가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서 갑에게 5억 8천만 원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갑과 을은 뭐가 있다? 연대납세 의무를 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을이 냈던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으니까 환급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124쪽 보니까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 나왔죠? 적용 대상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이 되겠습니다. 증여자와 수중자의 관계는 특수관계자입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특수관계인인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제외된다. 수중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몇 년 이내 팔았습니까? 증여받은 재산을 몇 년 이내 양도하면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입니다. 네 번째,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거죠.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초 증여자와 수중자가 뭐한다? 연대납세 의무를 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취득가액 계산은 어떻게 될까?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이 증여자의 취득 당시 기준으로 합니다. 증여자의 취득 당시 기준.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세율을 적용 시는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과거에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수중자가 양도하는 날까지 기간으로 본다. 그리고 기납부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고 증여세를 만약에 부과했다면 수중자에게 증여세는 뭐 한다? 환급됩니다. 증여세는 환급받게 되는 겁니다. 여덟 번째,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 조세부담이 부당히 감소될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말은요, 보세요. 지금 갑이 을에게 증여를 하고, 그런데 이때 을은 갑하고 특수관계인인데 배우자와 직기준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인 사이에 증여했습니다. 그러면 증여세 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때 특수관계자가 갑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을 몇 년 이내에 양도하면 5년 이내에 양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을이 증여받고 증여세 낸 건 2억이고 양도하고 낸 세금이 3억인데 과세관청이 가만히 보니까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것을 5년 이내에 양도할 때는 양도로 보지 않고 최초의 증여자가 양도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세금이 5억 8천이고 얘들이 낸 게 5억이라면 이 행위를 부당한 행위로 본다는 겁니다. 즉 과세관청은 세금을 많이 부과하겠다는 거지요. 만약에 이때 갑이 타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만약에 4억 6천이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얘들이 낸 세금이 얼마입니까? 5억이죠? 이렇게 애들이 낸 세금이 5억일 때는 부당한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세관청은 부당한 행위를 본다는 것은 과세관청이 세금을 많이 부과하겠다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래서 이때 을이 냈던 증여세는 어떻게 된다?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갑이 양도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취득가액은 갑이 최초로 취득한 금액으로 계산하고 양도가액은 을이 양도한 금액으로 계산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때 갑과 을은 모두 뭐가 있다? 연대 납세 의무를 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규정과 배우자 등 증여산 2월 과세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어렵게 시험에 나오면 꼭 이 두 가지 중에 꼭 한두 가지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배우자 등 증여재산에 대한 2월 과세와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25쪽에 보니까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나옵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의 세율은요 과세표준에다가 세율 곱하게 되면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비례세율도 있고 5단계 초과누진세율도 적용합니다. 자, 2번 보니까 토지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죠. 근데 둘째 줄 보세요. 하나의 자산이 다음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개 이상 세율이 적용될 때는 둘째요. 높은 세율.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할 때 2개 이상 세율이 적용된다면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자, 박스 보세요. 등기된 자산과 미등기된 자산이 나와 있는데 일반 부동산을 1년 미만 보유하고 팔았다. 50%입니다. 토지라든가 건물을 보유기간이 1년 미만 팔았다. 50%인데 옆에 보세요.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주택을 팔았다. 1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40%가 나오지요. 다릅니다. 일반 상가는 1년 미만 보유하고 팔았다 50%, 주택은 4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했을 때 일반 부동산은 40%인데요. 주택은 1년 이상만 보유하고 팔면 무조건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일반 부동산은 2년을 보유하고 팔아야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주택은 1년 이상만 보유하고 팔면 무조건 1년 이상만 되면 2년이든 3년이든 다 5단계 초과 누진세율 6%, 15%, 24%, 35%, 38%까지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미등기는 몇 프로입니까? 70%가 되겠습니다. 거기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완화했습니다. 과거에 1세대 다주택자는 중과세를 한 바 있었지만 지금은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일반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했습니다. 또 비사업용 토지는 과거에 60%를 적용했지만 비사업용 토지도 일반 세율을 적용합니다. 올해까지는 6%부터 38%를 적용하고 2016년부터는 10%를 더 추가로 가산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1세대 3주택 이상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데 1세대 3주택을 양도하거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투기지역일 때는 10%를 추가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주식 및 출자 지분인데요. 여러분 중소기업 주식은 몇 프로입니까? 10%가 되겠고요.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 대주주가 1년 이상을 보유하고 팔았다. 중소기업이 아닌 주식을 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하고 팔면 20%가 되겠고 1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30%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소기업 주식은 10%가 되겠고요. 중소기업 이외의 주식을 대주주가 양도하는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때, 1년 미만일 때는 30%가 되겠고 1년 이상일 때는 2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타 자산이라는 게 있죠. 특자 들어가는 것, 특정 영업권, 특정 시설물 이용권, 특정 주식, 특정 법인의 주식, 이렇게 특자 들어가는 기타 자산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관계없고 등기 여부 관계없이 무조건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넘겨보시면 5단계 초과 누진세율 나왔죠. 과세 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6%, 4,600만 원 이하일 때는 15%, 8,800만 원 이하일 때는 24%,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35%, 1억 5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최고세율 38%가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교 가시고 실무적으로는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 이렇게 양도소득세 여러분 상가 건물은 2년 이상 보유해야 되겠죠. 그러나 주택은 1년 이상만 보유해도 6%부터 38%까지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입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경우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가 되겠고요.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는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이 되겠고요.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이 되겠습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한 자산을 부인이 5년 이내 양도할 때는 세율은 당초 남편이 최초에 취득한 날로부터 부인이 양도하는 날까지 기간으로 해서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양도소득세 세율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